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전부 다 돌아오셨을 걸로 봅니다. 저희 도반도 오늘 오픈해가지고 11명의 이 도반들이 화목 수련반에 오늘 목요 수련으로 첫 수련을 했습니다. 다시 수련의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저희 도반 중에 말이죠. 부산에서 그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 아주 애를 잘 길러가지고, 그 딸은 이제 국제고등학교 다니고 아주 훌륭한 그 부모이면서, 더 부부가 다 이제 훌륭하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하고 한참 이제 도담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기가 역사를 가르치지만 한국 사회의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3분의 1이 조선시대 이전이고 3분의 2가 근현대사를 딱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근현대사 해봐야 결국 200년인데 그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역사들이 어떻게 된 것이 연구도 안 되고 뿌리가 연결이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제 개인 경험을 한 말씀 드리죠. 저는 그 중학교를 부산에서 그 야간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우리 때는 가난해가지고 아주 중학생 때부터 농사를 짓는 주경이 아니라 저는 부산에서 부산진 평화시장에서 노점상 장사를 해가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노점에서 이제 노점상에서 그 당면을 파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장사를 했는데 그 리어카에 싣고 부산진 평화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전봇대에 합기도 관은 모집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하나 첫눈에 딱 발견됐습니다. 근데 합기도 관은 모집하는 거기에 포스터에 검은 도복을 입고 부채를 지면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하나 같이 포스터에 되어 있었는데 그 합기도라는 글자보다도 검은 도복을 입고 부채를 쥐고 폼 잡고 있는 그 사범의 그 모습이 순간 저는 심장에 덜컥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당면을 끌고 가던 리어카를 딱 멈추고 전봇대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가 심장을 쿵쾅쿵쾅쿵쾅 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그래서 당면 팔아가지고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합기도 관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고3 때까지 계속해서 합기도 운동을 했었는데 그 검은 도복이라고 하는 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궁중무술이라고 국술론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초창기 71년도 72년도니까 아마 제가 단번이 5번이니까 그 합기도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검은 도복에 그렇게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서 있었을까? 나중에 제가 98년도 존재의 뿌리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꼭 한번 알고 싶었던 것이 내 운명의 프로그램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였는데 한 방에 답이 나오더군요. 너는 고구려의 조이선인으로서 그 시대를 풍미했었다라는 이 내 전생의 기억들이 확 떠오릅니다. 자, 고구려의 조이선인제도 제 전전생에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 상고사나 우리 북방 유목민족사 고구려와 발해의 이야기
그리고 단군 조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서 북부여, 북부여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발해 이렇게 이어지는 북방 유목 민족사가 바로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고구려를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 쪽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고주몽이 그냥 뭐 유화 부인 어쩌고 뭐 냇물가에서 잉어와 뭐 자라가 올라와가지고 강을 건넜네 어쩌네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육각형이 진 소나무 아래에 부러진 칼을 들고 나타난 고주몽의 아들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쭉 설들이 난무를 합니다만은 실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리고 우리 지배계급에 의한 역사만을 스토리라고 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 지배계급이 민중들과 함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지배계급이 형성이 안 되었길래 민중들을 우리와 같은 영토 안에 같은 언어를 쓰고 살아가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념과 생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념과 생각 통일시키려고 어느 국가나 어느 제국이든지 다 그걸 이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주입시킨다든지 미국이 제국주의로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나라를 많이 만든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나라와 나라끼리 이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과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이고 거기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가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도 그런 이야기했죠. 인간이 모인 집단 사회든 이것은 조화와 치화 그리고 교화의 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고구려의 주 가치는 말이죠. 그들이 만든 게 계물조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물조화경이 이제 길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하나의 경전입니다. 이렇게. 그 이전에 고구려 이전에 북부여, 그 북부여가 47대 마지막 당군을 이어받은 고드막한이 만든 거거든요. 고드막한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한자로 기록된 것은 해모수라고도 합니다. 해모수가 북부여를 만들고 북부여 그저 한 3대가 4대가 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어받은 게 이제 고구려거든요. 그때 북부여나 고구려나 단군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을 통일했던 국가적 교육 이념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뭘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 천부경이 후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것이 1916년도에 묘향산 석벽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민족 정신을 고취해가지고 독립을 만들기 위해 있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하는 강단사학계의 장난입니다. 지금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검은 도복을 입고 두근거렸던 전생의 기억들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런 역사 이야기들을 한번 쭉쭉쭉쭉 한번 우연찮게 한번 섭렵하고 난 다음에
온몸의 세포가 지글지글지글 살아나는 전생의 기억들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환단고기는 가짜책 아닙니다. 진짜 역사서입니다. 그 총 5권의 책을 묶은 건데요. 묶은 사람이 계연수란 사람입니다. 우리 선도의 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산속에서 돌을 닦으러 다니면서 행했던 직업은 약초 채취꾼으로 통했죠. 그 약초 채취를 하고 가다가 그 전에 묘향산 그 석벽에서 새겨진 글자를 보고 천부경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그 전부터 천부경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발견해가지고 이제 탁본을 하죠. 탁본을 해가지고 서울에 그 당시 한성에 이제 대종교 총본산에 보냅니다. 그래서 묘향산 석벽본, 지금까지 200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천부경 진본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에서는 말이죠. 이 천부경 3.1신고 참정개혁을 가지고 똑같이 국가의 교육 이념으로 삼았을 그 발해를 건국했던 친구가 대조영이거든요. 근데 그 대조영이 어떻게 가르쳤다 하는 이런 내용은 기록이 없는데, 대조영의 동생이 대야발이라는 친구가 3.1신고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서문을 이 대야발이 썼습니다. 그 대야발이 3.1신고 서문을 쓰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 선인들의 이야기들을 그 앞에다 쭉쭉 수록을 하면서 3.1신고를 써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것이 3월 1일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군대나 또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신고합니다. 많이 합니다. 신고합니다란 말 뜻이 신에게 고합니다. 그 신이 누구냐? 내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나한테 고하는 게 신고입니다. 직속상관에게 신고합니다. 소령 김종업은 어디 비서실장으로 명받았습니다. 대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이런 신고가 웃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고하는 이야기가 신고입니다. 이 용어가 나온 곳이 3.1신고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366자로 된 3.1신고는 말이죠.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의 국민들에게 교육 헌장이었습니다. 국민 교육 헌장. 그리고 고구려의 조이선인을 갖다가 하면서 이 조이선인들이 이제 신선되기 위해 가지고 음성내공 단전호흡 이걸 쭉 해오던 그 과정을 아주 영적 에너지로 한번 순찰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역사를 배울 때 왜 이 고구려 사람들의 성이 이상한 성이 우리나라 같이 성담 이름 두고 이름 나온 게 아니고 왜 얼지 문덕 영계 소문 넉자로 되었을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누가 물어봐도 답도 못 해주고. 이게 북방 유목 민족들의 일반 성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게 얼지문덕이란 말이 부리야트 공화국 쪽에 사는 사람들의 올지모돈이란 이름의 한자란 걸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몽고 여행을 가서 알았거든요. 얼파수 선인들, 얼지문덕, 영계소문 이런 사람들이 다 북방 유목 민족 범투르크 계열 사람들이 부족끼리 뭉치고 뺏기고 뜯이고 싸우고 하면서 했던 그 흔적들의 이름들입니다. 고구려 물론 그 흔적들의 일부분이고요. 고구려 자체도 어떤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여러 민족들의 연합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해란 이름 하나로를 건국된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전부 다 거란, 말갈, 예맥, 숙신, 여진, 별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북방 유목 민족을 한번 상고사를 들어가 보면은
맨날 찢고 뽑고 치주고 받고 싸움을 했어야 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열매임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벌하게 치고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가. 지금의 남북한 같이 배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총으로 쏘아버리고 휘발유 뿌리게 시체에 불태우고 하는 이런 악랄한 짓거리는 안 했습니다. 사신이 오면 융송에 대접을 해가 밥 먹이고 설령 항복을 권유하고 온 놈이라 하더라도 그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꽁꽁 가다 놓고 우리 편 만드는 데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군이 망하고 난 다음에 47대 당군이 망하고 이 당군 자리를 같이 뺏들었던 해모수 원래 이름이 고두막한인데 똑같은 훈족의 후예들입니다. 이렇게. 그래 이런 사람끼리 누가 직임만 나가서 올려주고 누가 딱 망할 것 같으면 옆에 와서 또 뭐 이 비슷한 부족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역사의 북방 유목 민족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딱 하나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정신 이를 가르쳤던 경전은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정계경 수련의 방법은 지감, 금촉, 조식 평상시 생활하는 마음 공부를 더하는 생활 자세는 참전개경을 통한 윤리 지침을 전파했던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상고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 상고시대를 잘라버렸을까요? 왜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본은 상고사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그 뿌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반면 우리 한국은 근현대사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에 서구화되어가는 공업국이 대일본 제국을 만들어갈 때 엄청나게 쪽팔리게 한국은 그들의 그 변변 곁가지만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상고사에 대한 컴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19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예호에 조선사 편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니마시류 금서령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조선사를 무려 37권을 써냅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고시대의 컴플렉스를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왜곡을 하거든요. 그 왜곡을 한 그 조선사 37권 공부를 옆에서 가방 재배하면서 같이 따랐던 사람이 이병도 씨였습니다. 해방되는 46년도부터 한국 역사학계를 완전히 틀어지고 자기 제자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식민사학을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원뿔입니다. 이게. 그 이병도가 금소령 즉 이니마시류라고 하는 조선사 편찬제의 핵심 주임의 가방제비였습니다. 근데 그 금소령이라는 친구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조선사를 써 나가는 이 손가락에 굳어가지고 나중에 손가락을 못 쓰게 되니까 다시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선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희한하게 중간에 등뼈 바르고 목뼈 바르고 쭉쭉 잘라가지고 위만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삼국 이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였다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유물도 조작을 하고 역사서도 조작을 하고 그 단군을 신하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데 그와 똑같이 맥을 같이 한 친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빴으면 이병도가 그에 똑같이 동조를 하고 이병도의 제자 서강학파 있잖아요. 이기동인가 이기백인가 이 양반 그들 밑에 또 나왔던 강단사학계들 이 친구들이 우리 한국사를 완전히 조져놨습니다. 이게 차라리 무력으로 한 나라가 점령을 당한다거나 일본에 그냥 강제 병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만은
생각을 그쪽으로 굳게 만들어서 이 나라 이 위대한 전손족의 후예들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쪼그라뜨리게 만들고 역사적으로 쪼그라뜨리게 만들었던 그 죄는 정말 크죠. 그리고 강단사학의 서강학파, 서울대학파, 그 서울대학파 경성제국대학이 이 서울대 전신이거든요. 일본이 그저 제국대학을 총 9개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에 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지금이 서울대죠. 그게 역사학의 딱 중심을 잡으면서 길러낸 제자들. 그 뒤를 이어받았던 강단사학의 지금 역사길을 잡고 있는 각 교수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생각을 바꿔내는 것. 즉, 우리가 광신도라고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생각을 바꿔놔가지고 세뇌를 시킴에 있어가지고 두고 그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고유한 뿌리, 3일 신고의 수련 방법. 지금 우리 도반들이 행하고 있는 게 그대로입니다. 도인 체조하고 온몸 떨게 하는 자발동공하고 이어서 운기조식을 통해 가지고 기의 흐름도를 내 스스로가 살피고 그 기의 주인이 곧 내라고 하는 인간 중심, 내 중심 우주관, 그리고 모든 삶의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있음으로 가능하다라던 나의 역할극, 이것들 오래전 12,000년 전부터 행해져 왔던 우리의 유전자 속에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의식의 그 흐름도를 지금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 이야기 하면 제가 끝이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흥분이 되는데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